노다지 썰전. 오늘은 넥센타이어의 미래 전망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올해죠. 매출 3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또 체코 공장 증설도 완료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반면에 글로벌 관세 장벽이라든지 경쟁 심화, 수익성 압박 같은 그런 도전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넥센타이어가 이런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넥센타이어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또 전략적인 성과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지적되는 수익성 문제라든가 또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리스크들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넥센타이어의 그 성장세는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 말씀드린 대로 사상 첫 매출 3조 원 돌파가 아주 유력하고요. 또 체코 공장이 완공되면서 연간 생산 능력이 5천만 개까지 확보됐습니다. 이건 대규모 투자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의미니까 앞으로 재무 부담도 좀 완화되고 효율성도 높아질 걸로 기대할 수 있겠죠. 특히나 저는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BMW나 포르쉐 같은 아주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에 신차용 타이어, 오이라고 하죠, 이걸 공급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거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결국에는 교체용 타이어, RE 시장 판매에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EV 시장 대응도 상당히 빨라요. 내년 OE 공급 물량 중에서 EV 비중이 한 20에서 25%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 2.6% 정도로 낮긴 한데 이건 오히려 그만큼 성장할 여지가 크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결국 수익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몇 년간 6에서 7% 수준으로 내려앉았어요. 이게 과연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지 저는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미국의 관세 부과라던가 또 유럽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같은 이런 통상환경 악재들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를 판매처와 5대5로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수익성을 깎아먹는 요인이거든요. 경쟁은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자칫하면 치킨 게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용 OE 시장 자체는 연간 성장률이 1%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다면 결국 수익성이 더 높은 교체용 RE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한데 넥센타이어가 경쟁사들에 비해서 리테일 네트워크 구축이 좀 더 더디다는 점, 이것도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체코 공장도 사실 과거에 손익이 좀 후퇴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게 생산 능력을 100% 가동하고 안정화돼서 실질적인 수익으로 기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V 타이어 역시 아직은 교체용 RE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근데 관세 문제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이 중국산 타이어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한국이나 유럽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 넥센에게는 오히려 반사이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프리미엄 OE 공급 실적은 그 자체로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인상 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장기적인 기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의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5대5 관세 분담이라는 게 결국은 임시 방편일 수 있고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에서 판가를 인상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익성 개선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OE의 확대 전략이 과연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좀 더 봐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프리미엄 오이 공급은 단순한 납품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기술력을 공인받는 과정이고 이게 결국 RE 판매 증진으로 연결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계속 성장할 EV 시장의 OE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필수적인 전략이죠. 기술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OE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연 1%로 매우 낮다는 점, 그리고 기술 요구 수준은 높은 데 비해서 수익성은 오히려 RE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수익성 개선의 열쇠는 아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코 공장의 완전한 정상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체코 공장 투자는 이제 그 결실을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5천만 개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면 수익성 개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EV 시장 대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년 OE 공급의 20에서 25% 이상이 EV용이라는 것은 시장 변화에 아주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EV용 OE 공급 증가는 물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EV 교체용 RE 시장은 아직 전체의 10% 미만으로 성장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리고 넥센의 전략이 EV 전용 타이어가 아니라 내연기관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타이어인데 이게 향후에 더 고도화되고 특화될 EV 시장의 요구에 계속해서 부합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런 전략이 평균 판매 단가, 즉 ASP 상승 효과를 제한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수익성 개선을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 입장을 좀 정리하자면 넥센 타이어는 생산 능력 확충, 그리고 프리미엄 OE 시장 진입, 또 EV 전환 대응 같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정말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면한 과제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 전략적인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고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추진하고 있는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그것이 가시적인 재무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넥센 타이어의 미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러 전략들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어떤 성과를 실제로 거두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의 기업 현상을 두고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넥센 타이어의 미래에 대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다루지 못한 더 깊이 들여다볼 지점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